겨울은 추워야 한다지만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근데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추울지 또 눈은 언제 올지 궁금하시지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어제 눈 많이 내렸는데 네. 좀 빨리 녹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따뜻해졌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오늘 출근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기온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아침 그러니까 그저께와 어저께 네. 낮 기온이 영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내린 눈들이 바로 녹았는데 짧게 그 일시적인 그런 누그러짐이었고요. 오늘 또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 서울이 영하 9도, 대관령이 영하 14.6도. 또 바람이 부니까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 대략 초속 1m 불 때 약 1도씩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깥 그 기온이 체감 온도가 한 영하 15도. 저 강원도 쪽은 영하 한 25도 체감 온도가. 그래서 상당히 강한 추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달 정도만 해도 겨울인데 이렇게 따뜻해도 되나 네, 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하순에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21도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포근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 북쪽의 찬 공기가 11월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못 썼는데 남쪽에 그 따뜻한 공기 세력이 우세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계절적인 그 계절풍이 부는데 그때까지 11월까지 북쪽에서 힘을 못 쓰던 그 한기가 11월 말에 한번 내려와서 무려 하루 사이에 15도 이상 떨어지는 기온 그 급강하가 있었죠. 그날 있었습니다. 네. 12월 1일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한파가 찾아왔는데 그 원인은 북극에서 못 내려오던 찬 공기가 예. 넘쳐서 이쪽 동아시아 쪽으로 확장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이 되면 북극의 찬 공기가 그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그 극소용돌이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좀 풀리냐 거기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유럽, 미국 이쪽에 추위가 나타나냐 아니면 겨울치고는 좀 괜찮냐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이 좀 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추워졌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순환이 강해지지 않으면 네. 우리가 고무줄이 느슨해지면 바지가 내려가듯이 네. 그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동아시아로 넘쳐 내려온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이제 눈도 굉장히 네. 많이 왔어요. 네, 네, 어제 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빨리 녹았지만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눈이 갑자기 또 많이 오는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추위 차저온과 관련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층이 약 한 5.5km 상층에 올라가면 영하 한 45도가량의 한기가 지금 한반도 이 동아시아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전리 저기압이 뱅뱅뱅 돌면서 북극의 찬 공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 찬 공기가 우리가 크게 호흡을 하듯이 계속해서 내려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 기온이 뚝 떨어지고 그게 약해졌을 때 기온이 누그러지고 네.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 겨울철에 삼한사원 그러는데 이런 게 요즘 나타나면서 지금 저 그림에 화면에 나오는 저 상층 그 저기압이 북쪽의 찬 공기를 계속해서 남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내리기 있기 때문에 누그러졌다. 그다음에 그런 원인으로 네. 서해 바다, 동해 바다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는 또 거기에다 상층에 찬 공기가 있는데 남쪽 하층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비의 원료가 많이 유입된 상태에서 찬 공기 만나니까 눈이 많이 왔고 오늘 지금 전라도 쪽에 지금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한 찬 공기 내려올 때 우리나라 그 전형적인 서해안 그런 폭설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이나 호남, 제주 지역에 좀 눈이 오고 있는데 네, 네. 이 눈은 그럼 언제까지 옵니까? 한 4일까지 그러니까는 이번 주 토요일. 네,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한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이어질 건데요. 24일까지 이 서해안과 제주도에 그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걱정되는 게 뭐 오늘도 굉장히 추웠는데 네. 내일이 더 춥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추위에 네. 가장 정점이 내일일 것 같아요. 서울 영하 14도, 낮 14도. 기온이 영하 8도, 네. 해가 있는 낮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과 내일이 이번 올겨울에
가장 낮은 정점일 것 같아요. 물론 바로 그냥 포근해지는 날씨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뭐 1월 초에 이제 이 정도 영하 12, 3도 이런데 하여간 내일 나타난 기온이 이제 한 달 지난 뒤에 보면 그때가 올해 가장 낮았구나 이제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예. 영하 14도 정도 되면 체감 온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이제 바람에 따라 다 네, 다르긴 바람이 하겠지만. 때문에. 한 영하 20도 될 겁니다. 영하 20도. 근데 지금 왜냐하면 북쪽의 찬 그 공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내려오려면 바람이 불어야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하 14도 오면 내일 아침 출근길 단단히 그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보통 예전에 우리나라 겨울의 특징하면 사만 사온 네, 네,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한파가 나타났다 누그러졌다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사만은 3일 세고 사한 4일 세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아하. 3일 정도 추웠다가 4일 정도 누그러진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내내 영하 15도, 20도 이러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만사오는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뭐 2한 뭐 10원이다 막 이렇게 꼭 그 계산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요. 네. 그런 그 기온이 떨어졌다 높아졌다를 역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패턴은 그럼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겨울이 가기 전까지는 그런 기온 떨어졌다 높아졌다를 계속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예상했듯이 오늘과 내일이 이제 가장 정점, 이번 추위의 한계 정점으로 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연말, 연시, 그러면 이거보다 더 떨어질 것이냐가 관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그동안 상층에 머물렀던 이 한기가 동쪽으로 싹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찬 공기가 빠지면 상대적으로 네. 덜 차가운 공기가 덥거든요. 그러면 한 영하 아침 기온이 서울 이번 그 연말 연시가 영하 한 7, 8도. 네. 그러면 영하 14도 보이다가 영하 7, 8도만 돼도 굉장히 따뜻해짐을 느끼는 그게 겨울 날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연말 연시 될 것으로 보이고 기온은 떨어졌다 높아졌다는 분명히 반복을 할 겁니다. 영하 한 7, 8도에서 영하 4, 5도 다시 또 영하 7, 8도 이런 그 기온 변화를 겪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작년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4만 4온도 있었지만 네. 4만 4미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했는데 네. 올해는 좀 적어 보여요. 그 미세먼지 문제는 네.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찬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높아집니다. 아하. 그게 4, 온 그러니까 그 누그러질 때 바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바람이 없으면 겨울철에 난방, 뭐 자동차, 산업, 생활 네. 모든 또 화력 발전 미세먼지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언론이 붙인 용어인데 4만 3이 네. 춥고 3일 춥고 4만 4 온화할 때 어김없이 미세먼지 나타나는데 올해는 이 미세먼지 문제는 앞으로 10년 정도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예. 바람이 불지 않으면 미세먼지는 높아집니다. 그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나오는 쪽을 계속해서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미세먼지를 막으려면. 돈을 많이 내고 공장을 또 세워야 되고 네. 화력발전 세워야 되고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올해 요즘에 이렇게 추워졌을 때는 미세먼지 문제가 없는 이유가 바람이 강하고 그다음에 포근한 상태가 여러 날 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4만 3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보면 이제 눈 얘기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눈이 양이 좀 많아졌잖아요. 앞서 네, 잠깐 네, 설명을 해주셨지만 양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적설 효율이라고 하는데 같은 하늘에서 눈이 내려도 어떤 건 푸석푸석한 눈이 내리고 아하, 그렇죠. 건설이라고 그럽니다. 눈이 잘 뭉쳐지는 눈이 있거든요. 네. 이런 눈을 습설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하층으로는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거든요. 따뜻한 공기가 왔다는 얘기는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눈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상층에 찬 공기가 내리니까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눈이 내리더라도 눈이 잘 쌓이는 그런 적설 효율이 높은 그런 눈 패턴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눈이 이렇게 빨리 녹으면 좋은데 네. 날씨가 추우면 또 잘 안 녹고 그러잖아요. 외출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거 주의해야 됩니까? 부득이 외출을 할 노약자분들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모자, 목도리, 장갑. 그리고 가급적 미끄러운 신발 절대 신으면 안 되고요. 왜냐? 요즘에 눈이 자주 왔는데 추웠기 때문에 일부러 그 제설자가 번 곳 아니고서는 눈이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맞아요. 응달진 곳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낙상 사고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한랭 질환 조심해야 됩니다. 저체온증. 특히 요즘 연말연시 뭐 이렇게 송년회 같은 술 먹고 네. 절대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아. 그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건강 관리로서는 저체온증, 그다음에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데 있다 갑자기 따뜻해 나가면 네. 그 뇌혈관 질환, 뭐 이런 호흡기 질환 이런 게 이제 또 위험하거든요. 교통 문제는 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살짝 녹았다 하더라도 도로에는 아마 당연히 눈이 없거든요. 그런데 워낙 춥기 때문에 이제 그 빙판을 이루거든요. 예. 아스팔트는 까만색인데 얼음이 있으니까 그걸 블랙아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녹더라도 야간에는 어김없이 추운 그런 기온이 낮기 때문에 얼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통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최근의 그 날씨 상황입니다. 또 하나 뭐 아까 3만3이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미세먼지 많은 날도 환기는 해야 됩니까? 추운데. 그 이론적으로 미세먼지가 높더라도 반드시 한 시간에 한 50분 있다가 한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의 미세먼지보다 네. 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공간면에서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바깥에 높다고 해서 환기를 안 하면 오히려 더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눈도 갑자기 많이 오고 갑자기 네. 춥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일본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네. 사망자까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원래 일본의 서쪽은 우리나라 서쪽, 그러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서해 바다, 동해 바다를 찬 공기가 지나가거든요. 예. 그러면 상층은 영하 한 20도인데 이 바닷물의 온도는 한 12, 3도 되거든요. 한 3, 4. 저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동해 바다인데 네. 서해 바다 지금 우리나라 전라도, 충청도에 눈 많이 내리는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더 깊습니다. 동해 바다. 또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서해는 조그만 풀장인데 저기는 큰 국제 수영 큰 풀장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수증기가 방출이 되고 또 북쪽의 캄차카 부근에서 찬 공기가 더 강한 한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 저렇게 그 눈의 원료가 되는 눈구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일본의 서쪽은 네. 그 노벨 문학상 1968년대 설국의 배경이 된 그 니가타레거나 그쪽이 저 지역이거든요. 예. 눈이 계속되면 10m가 넘는 눈이 내리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눈이 자주 왔듯이 일본 서해안도 지금 눈이 많이 내려서 그 눈으로 인한 그런 인명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눈이 오면 그런 어떤 교통사고 문제로 이제 사망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뭐 2m, 뭐 10m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내리는 네, 곳이기 네.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 이런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에는 역대급 한파가 네, 지금. 닥친다라는 전망인데 네. 10분만 노출을 해도 동상에 걸릴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미국에서 그런 그 국민에게 그런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파를 가져온 이 북극의 한기가 일부 한 덩어리는 저 북미, 저 미국 쪽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뭐 올겨울에 처음 있는 현상은 결코 아니고요. 그런 그 원인으로서 지금 미국에도 굉장히 강한 한파가 있었고요. 2, 3년 전에 미국에 한파가 내려가서 그 더운 텍사스에 눈이 내렸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이상 기상 현상이 빈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올겨울에 이런 그 유의할 점이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라니나 현상이 지금 3년 겨울 계속되고 있거든요. 내년 한 2, 3월까지는 이 라니나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쪽에 동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게 이런 전 지구적으로 이런 그 이상 기상을 영향을 기여를 하는 거죠. 유발을 시키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이 더 춥다고 하니까 뭐 시청자분들은 내일 아침에 나오실 때는 조금 더 따뜻하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